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에 지금 영상을 올리네요. 저도 피해가시를 못했습니다. 제가 3월 초쯤에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요. 조금 저는 고생을 했네요. 다른 분들은 뭐 무증상도 계셨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 1, 2주, 3주 정도 제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부터 다시 예약도 받고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완벽하게 괜찮아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보통 대부분의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뭐 물건 광고, 뭐 안성땅 광고 이런 것들은 막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교육적인 영상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스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좀 더 경험이 많은 제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그 사람들이 토지 투자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5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제 유튜브 보니까요. 한 50대, 60대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뭐 공부하고는 관심이 없으시죠. 예. 그래서 뭐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끝까지 보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오직 단 한 명의 토지 투자자를 위해 이 영상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분이라도 끝까지 보실 분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 어제도 어떤 이제 사모님이 찾아오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답사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그 사모님한테 제가 물건을 보여드리고 상담을 하고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한테 지금 땅을 안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자금도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딜레마에 빠졌냐면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땅을 사보시는 거고 그리고 안성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네, 안성이라는 곳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근데 오히려 서울에 있는 친구가 야 안성 땅값 많이 올랐다며 이것 때문에 이제서야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담을 딱 5분 해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분이 어느 정도 내 말을 이해를 하겠거니 못하겠거니. 예. 왜냐면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보여요. 땅이라는 것은. 그래서 현장 답사를 가봤자 그냥 뭐 돌덩어리, 풀, 흙, 뭐 나무 있는 그런 것 뿐입니다. 건물이 없는 대부분의 원형지들은요. 아니 저게 대체 이 홍수장은 저 땅이 가치가 있다는데 뭐가 가치가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땅이 좋아 보이는데 왜 홍수장은 저 땅을 별로라고 하는 건지 판단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분들의 거의 95%가 그렇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냥 그분들은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토지 투자에 있어서 계약서에 도장 찍는 과정까지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제가 자주 말하죠. 몸이 아프면 의사를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하자 그러면 수술하고 알약 3개 먹자 그러면 먹어야지. 그렇죠. 의사가 수술하자 그러는데 의사님 잠시만요. 제가 봤을 때 알약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냥 알약 주세요. 이러면 죽는 거죠. 의사를 못 믿으면 본인이 의사 자격증 공부해서 몇 년 공부해서 본인 몸 고쳐야죠. 네, 그러다가요 어느 세월 다 보냅니다. 땅 투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토지 투자는 아파트 투자와는 다르게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여기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이 땅과 여기 보이시는 나무가 많은 땅과 오른쪽에 있는 이 주택지처럼 보이는 이런 땅이 보는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철학과 기준에 따라서 오른쪽을 좋아하는 사람, 왼쪽을 좋아하는 사람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인중개사들이 안내하는 땅이 있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저 부동산에서는 이 땅 뭐 굉장히 좋은 땅이라 그러는데요. 저 부동산에서 이 땅 별로라 그러는데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제 오신 사모님을 대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수많은 분들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토지 투자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성 땅만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지역을 경험을 해봤어요.
개발지도 해봤고 미개발지도 해봤고 수용도 해봤고 환지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를 가지고 제가 11년 동안에 이제 토지 투자 유형 수많은 분들과 함께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성공적인 지금까지의 토지 투자 방법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유형별로 나눠본 겁니다. 이 정도라도 초보분들은 인지를 하시고 그럼 내가 바라보는 땅 안성이면 안성, 당진이면 당진, 원주면 원주, 여주면 여주에서 내가 지금 내 자금에 따라서 어떠한 유형에 해당되는 땅을 잡아 돌릴까? 투자를 할까를 판단 기준을 잡아 보시라는 말이에요. 자, 토지 투자 유형 첫 번째는요. 추후 내 땅을 사줄 매수자의 선호 심리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호재의 중요도 및 영향권에 따른 분류.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의 투자 스킬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개사 역할도 하지만 저도 제 땅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제 주변 분들하고도 투자 많이 하고 단독적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많은 제가 투자하는 땅들은 이 세 가지에서 저는 골고루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추후 내 땅을 사줄 매수자의 선호 심리에 따른 분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저께 오신 사모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울에 있는 친구분들이 야 안성 땅 많이 올랐다며 이렇게 말할 때 그 친구분들은 잠재 고객 즉 매수자 쪽에 서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선호 심리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그분들은 사모님 친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에 해당이 되겠죠. 땅을 사줄 주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정부, 그렇죠? 뭐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데 정부가 싸그리 수용해서 개발을 해버렸죠. 그럼 정부가 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그 용인 SK, 원삼의 SK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정부와 대기업은 한테 내 땅을 팔 기회는 거의 드물겠죠. 그리고 정부와 대기업한테 팔 수 있는 그런 땅들을 내가 목적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그냥 복불복 투자, 뭐 아니면 도 다 죽자라는 그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정부와 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수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땅을 아니면 수용인지 환지인지 혼용 방식인지 결정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맹지 절대 농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성 쪽에도 마찬가지죠. 동신이라든가 뭐 바라동 일대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불확실성에 그분들은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50만 원, 60만 원 바라동 동신리에 절대농지 맹지를 사가지고 과연 그것들이 정부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수용을 해줄까요?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분들은 거기에 투자를 해놨지만 그 가능성은 경험치로 봤을 때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땅을 사줄 주체는요 실수요자 아니면 투자자가 가장 많은 겁니다. 그럼 실수요자들 누가 있을까요? 공장, 창고, 아니면 뭐 식당 할 사람, 카페 할 사람, 전원주택을 지을 사람 이런 분들이 실수요자가 되겠죠. 안성도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실수요자분들이 특히 공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입지하고는 전혀 반대의 입지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왜냐?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안성에서 지금 제 사무실 근처에서도 공장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분도 지금 하시는 말씀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건 뭐 한국인 노동자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나와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장을 작년에 샀는데 지금 팔고 사람 더 구하기 쉬운 입지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좀 달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번 주에 동호회 분들이 뭐 공장을 사가지고 임대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땅값 올라가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한 3-4분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입지와 지금 현재 상황과는 확연하게 다른 걸 모르시는 거죠. 그분들은 실수요자들이 지금 어디를 원하는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여러분들 땅을 사줄 주체는 나와 같은 개미 투자자예요. 여기 개미자 하나 붙일까요? 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조건을 선호하는지에 따른 지역별 입지와 말씀드렸죠. 실수요자 공장이면 지금 그분들이 고개면을 원하는지 삼중면을 원하는지 아니야 공도 그래도 공도지 아니야 원공면 이런 데를 원하는지 왜냐 평택에 가까운 근로자가 많을 거고 공도에 근로자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토지 자체 입지를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너무 어렵나요? 좀 쉽게 제가 지금 말한다고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합니다. 나중에 내 땅 누가 사줄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가 여러분들은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지역에서 매수자들의 수요 동향 파악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고 수많은 땅을 보러 오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지역 공인 중개사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또 귀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고 믿을 만한 의사를 말을 들어야 되듯이 믿을 만한 공인 중개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입지 분석도 현재 환경적 분석. 현재 환경적 분석이 뭐냐면 개발 호재건 뭐건 다 필요 없고 다 사라져도 개발 호재가 다 취소되고 다 사라져도 이 땅 자체 홀로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재 가치가 매우 뛰어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래 환경적 분석. 현재로서 너무 뛰어난데 내 땅 주변에 국책사업 개발이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공사 중이고 뭐 역세권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괜찮아요. 같이 분포를 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지만 최상급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선호 심리는 뭘까요? 네, 여기에 아주 본능적으로 충실한 심리를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은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첫 번째, 가라고 제가 해놨죠. 뛰어난 자연 환경. 네, 뛰어난 자연 환경은요, 여러분들 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양평으로 그렇게 몰려가서 전원주택을 지었을까요? 왜냐?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죠. 남한강과. 그러면서 여주까지 이제 가게 됐던 거죠. 그런 것처럼 강과 호수 그리고 바다를 영구적으로 조망하는 거. 제가 지금 바닷가 쪽의 땅을 집중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전에도 뭐 강원도 고성, 속초, 양양, 뭐 동해, 강릉도 바닷가 완벽한 바다를 조망하는 땅들은 제가 항상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앞쪽에 있는 땅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뒤쪽에 있는 땅은 아예 보지도 않고요. 제가 보는 땅은 완전 이 앞라인에 있는 영구 조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땅이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이러한 땅은 여러분들 투자 1순위로 삼으셔도 돼요. 네, 이 자체만으로 이런 땅을 원하는 매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수자들의 선호 심리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개발 호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뛰어난 자연 환경을 직접적으로 조망을 하되 중요한 것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인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라거나 뭐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안 돼요. 개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당, 카페, 주택도 안 돼요. 네, 뭐 주택까지는 좀 봐줄까요? 주택은 가장 핫발이 개발 행위로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근생입니다. 근생. 그런 쪽으로 펜션이라든지 풀빌라라든지 식당, 카페로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다를 영구 조망하고 있는 제가 지금 지인분들이나 몇몇 분들한테 제가 한 달 전쯤에 저도 땅을 샀어요. 제가 어디에 땅을 샀냐면 경북 울진에 이번에 산불 피해가 많이 나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제가 산 땅은 완전 바닷가 1열이에요. 영구 조망을 할 수 있는 그쪽에 저도 땅을 샀습니다.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바다를 영구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 여러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셔도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개발 호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군중 심리죠. 매스컴과 주변 지인들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사모님 보세요. 어제 오신 사모님. 사모님이 안성에 그렇게 오래 살고 뭐 지금 뭐 상당한 수입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어저께 해주셔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창회 뭐 나갔더니 아니면 친구들 만났더니 외지에 있는 친구들 서울 친구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안성 어쩌고 저쩌고 안성 땅값 많이 올랐다며. 네, 그게 바로 이 흐름입니다. 매수자들의 흐름이에요. 매수자들의 선호 심리. 그 흐름을 따라가도 돼요. 근데 따라가는데 여기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에 꽂혀 있어서 그러냐면 이 개발 호재에 꽂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개발 호재는 제가 양날의 칼이라 그랬어요. 양날의 칼. 가장 중요한 것은 제발 그냥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춘천에요. 춘천에 10년 전에 레고랜드가 들어오고 뭐 BTB 아일랜드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런 호재가 들어와야지만 땅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조건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했어요. 10년 전에 전화 한 통화도 안 오고요. 네, 진짜 미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레고랜드 지금 개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10년 지금 훨씬 이상 걸렸는데 그러한 땅은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군중심리, 수많은 지인들이 뭐 여기 좋대, 뭐 합동 역세권이 만들어지는데 뭐가 된대 하더라도 그런 호재들이 설사 다 취소가 되고 다 뭐 축소가 되고 하더라도, 네, 아니면 딜레이가 되더라도 이 땅 자체만의 경쟁력이 너무 뛰어나서 생존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오늘 사서 내일이라도 당장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수 있는 황금성이 최고인 땅, 이러한 땅을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추후에 내 땅을 사줄 매수자들의 선호 심리. 자, 정리할게요. 자연 환경이 너무 기가 막혀. 뭐 바다, 강, 호수 조망해. 그런 것들은 개발 호재가 없어도 돼요. 네, 영구 조망하는데 주변에 개발 호재까지 있어? 너무나 대단한 거죠. 네, 여러분들 울진 한번 공부하세요. 제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군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역. 군중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움직여요. 네, 소위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에 눈먼 투자자, 돈만 있으신 분들이 불나방처럼 그냥 뛰어들죠. 대표적인 지역이 사례를 들면 어디였냐면 안중 역세권 쪽이었어요. 예전 몇 년 전에. 네, 그렇고요. 시간이 20분에 끝날라 그랬는데 또 끝낼 수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개발 호재의 중요도 및 영향권에 따른 분류예요. 보시면은 국가적 핵심 개발 사업이 확정 후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안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안성을 보면 국책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다 국책 사업이죠. 국책 사업이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개발 호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소문적 개발 호재,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들어낸 용어인데 예측 가능한 사실적 개발 호재, 그리고 확정적 개발 호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성은 확정적 개발 호재,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실적, 소문적,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춘천 같은 경우는요, 이 소문적 개발 호재만 존재를 했었어요. 소문적 개발 호재가 뭐였냐면 민간 사업급의 뭐 레고랜드와 뭐 BTB 아일랜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다 사라졌는데 BTB 아일랜드 옛날 저도 가슴 아픕니다. 네,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의존하는, 얘가 안 들어오면 꽝이 나는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진 땅. 그러다 보니까 실제 꽝이 난 거였거든요. 근데 안성은 소문적 개발 호재,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사실적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일반 투자자와 실수요자까지도 들어오고 또 정부와 대기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지금 가슴속에 막 답답하죠. 계속 답사만 다녀야 될 것 같고, 답사 다녀도 모르겠고, 저 부동산 이 부동산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지네요. 자, 여러분들 도심 생활권에, 자, 안성을 보면요, 안성시청을 중심으로 있는 뭐 도기동, 계동, 가사동, 가현동, 뭐 동신리까지도 포함되고요, 뭐 중리동, 뭐 바라동 있는데, 그런 도심 생활권의 확장을 바라볼 수 있는 입지에 근생시설, 개발행위 가능한 입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양성면도 마찬가지고 고산면, 보계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도심지랑 가까운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용도지역은 뭐겠습니까? 도심지랑 가까우면 대부분의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가 될 거예요. 이런 쪽에, 왜냐하면 도심 생활권이라는 것은 인구가 거기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구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국책사업급으로 어떤 택지 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은 역세권 개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멀지 않는 도심권 인근에서 투자를 하시려는 큰 자금력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정말 시세 이하의 땅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땅들은 지금 안성에서도 뭐 한 40억 이상, 50억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주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뭐 축사, 묘지, 아니면 선화지라고 얘기하죠. 고압선 밑에 있는 땅들. 제가 지금 고압선 밑에 있는 땅인데 시세에 거의 뭐 절반도 넘는 것 같아요. 한 60% 이상 할인된 가격. 근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뭘로? 창고나 공장 부지로 지어놓으면 임대 수요가 엄청난 입지입니다. 입지. 그 단지 고압선 하나 때문에 가격이 60% 세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역발상을 하면 됩니다. 고압선은
고압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주택의 피해예요. 주택의 피해. 그런데 창고나 이런 것들을 네, 할 수 있는 입지, IC에서 근처, IC에서 한 5분 거리, 네, 5분 거리. 그런 것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고압선 밑에는 무조건 저도 안 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요. 자,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도 안성시청을 중심으로 안성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이런 땅을 보시던가 아니면 도심 외곽에 비도시 지역 조금 멀리 가야죠. 안성으로 따지면 서운면, 삼중면, 그쵸? 아니면은 일주까지 가서 뭐 공장, 창고 부지 투자를 하시던가, 그쵸?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가는 곳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투자해서 개발을 하시던가, 아니면 개발해놓은 땅을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시던가, 그쵸? 아니면 개발 행위에 제한이 많은 투자, 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땅들은 뭐 농업진흥이라든가 농업보호라든가 뒤에 공법적인 제한이 걸려있는 농림지역이 되거나 아니면 뭐 보전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임야 중에서도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포가 돼 있겠죠. 네.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봤을 때 이런 보존이라는 글자, 임업용이라는 글자, 공익용이라는 글자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전산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행위와 상관이 없는 입지의 투자. 안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가장 끄트머리인 뭐 일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땅값이 싸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만 안성의 개발호재 영향권에서 가장 멀리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점점 개발 행위에 제한이 많은 투자. 그럼 내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개발호도의 중요도, 핵심 개발지에서 평당 뭐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땅을 주고 내가 조그만 거라도 잡을 것인가? 아니야. 나는 조금 외곽으로 가겠어. 공장, 창고, 수요가 있는 곳에서 하겠어. 아, 근데 난 또 자금이 안 되네. 그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해 놓은 걸 사서 네. 역세권 개발되고 철도 뚫리고 고속도로 개통되면 그래도 수요가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되팔겠어. 네, 아니면 자금이 너무 안 되고 근데 나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원해. 자금이 설사 되더라도 네, 큰 예를 들어서 농림 지역이 관리 지역으로 풀리는 그런 걸 기대해 보겠어. 네, 보계면에도 그런 땅들이 막 있죠.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네, 그런 결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안전하게 개발호재의 영향권에서 멀리 있으면서 시세 이하나 시세에 사시면서 넓은 면적을 사서 추후에 분할 전략을 가져가서 네,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면은 투자자의 투자 스킬에 따른 분류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3번은 일반 분들이 접근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자금력이 좀 상당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이면서 공급자 역할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제 가장 VIP 고객분들 자금이 상당히 있으신 분들하고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자금을 가지고 오히려 큰 자금 한 뭐 4, 50억, 100억까지도 있으면서 그러면 시장에 정말 시세 이하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땅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성에도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땅들을 바로바로 개발을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물론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매도를 바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이면서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금 및 개발행위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 인맥이 풍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핵심 개발지든 즉 안성으로 따지면은 제가 언급했던 그런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개발지 저기 뭐 일죽이나 서울역 끄트머리 뭐 이런 데까지도 다 접근을 하세요. 이분들은 땅 자체에 대한 엄청난 자금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번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판단이 안 서네요, 소장님. 좋은지 나쁜지. 네, 당연히 안 서요. 경험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이 서겠습니까? 네.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끝까지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투자 판단은 누가 내려준다? 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내려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 자랑이네? 그게 아니에요.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이 영상 보시고 다른 부동산들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안성에 정말 훌륭하신 공인중개사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읽어내세요. 읽어내시고 사람을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잘 모르실 때는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 판단을 사람을 읽어내는 기준, 뭐 대화를 해보고 술을 먹어보고 그 사람이 뭐 말하는 걸 오랫동안 들어봐야 판단을 하죠. 예, 그렇죠. 그거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창구를 가지신 분들,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들의 공인중개사 분들을 내 유튜브 강의나 블로그를 많이 읽어보시고, 그분들이 믿을만하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미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소통 창구를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이 그리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물건 이제 광고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준점. 네. 개발 호재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에 독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연 환경적인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개발 호재가 있더라도 내가 지금 개발 행위와 연관시켜 가지고 내가 땅을 볼 것이냐, 내 자금과 맞춰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물건을 여러 가지 많이 광고를 좀 올릴 거예요. 짧게 짧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